자, 1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나와 있고 78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K번째 항이라고 두면은 K번째 항은 3의 K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78이라고 두면은 이 항을 해서 3의 K제곱은 81, 즉 3의 4제곱이라고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어서 K는 4, 따라서 제4항이다. 이렇게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A에는 등차 수열이고 관계식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잘 연립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필요한 A와 D, 즉 첫째 항과 공차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다섯 번째 항은 A와 D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식을 정리하니까 A는 4 곱하기 A 플러스 2D. 따라서 정리하면 3A는 마이너스 8D. 그냥 3A 플러스 8D 이꼴 0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오고, 자, 두 번째 식은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9D 이꼴 14니까 괄호를 풀고 정리하면 2A 플러스 10D는 14. 개수가 모두 짝수니까 양변에 2로 나누면 A 플러스 5D는 7이라는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두 식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립해주면 연립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8, D가 3이 나올 겁니다. 아마 D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A와 D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니까 내가 구한 A와 D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답은 간단하게 4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세 수 AB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렇게 세 개의 문자 ABC에 대해서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와 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자가 3개인데 관계식은 2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관계식 하나의 개수가 모자라죠. 그래서 아마 3개의 수 AB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힌트에서 ABC에 관한 식이 하나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숫자 B가 양옆에 있는 숫자 AC의 등차 중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차 중항의 정의에 의해서 등차 중항임을 파악을 하였고 등차 중항 관련해서 성립하는 대표적인 관계식은 B가 A와 C의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이라는 거죠. 양변에 이제 2를 곱하면은 A 플러스 C는 2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세 개의 수가 나란하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데서 나오는 관계식은 A 플러스 C가 2B이다. 이 관계식이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A 그리고 B 그리고 C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연립하면은 A, B, C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고 따라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자 3개에 식 3개 연립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세련되게 문자를 소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C의 값이 2B니까 식가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플러스 C의 값을 그냥 2B라고 바꾸면 3B는 6, 따라서 B는 2. 그래서 B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문자 중에서 B 하나를 알았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문자 B를 아예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A와 C에 관한 관계식 2개 가지고 연립해서 A와 C의 값을 구하는 단순 문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가식에서 이제 B를 소거를 하면 A 플러스 C 여기 B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A 플러스 C는 4라는 식을 얻게 되고 나 역시 B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AC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이지만 B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C, AC 값을 알 때
얘를 구하는 단순한 연립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c로 바꾸면 내가 이제 얘네들은 다 구해놨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4의 제곱 마이너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답이 30이라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A, B, C에 대한 관계식 3개를 연립을 해서 A, B, C 값을 모두 구한 다음에 계산해서 이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해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냥 B 값을 구해버리고 따라서 관계식 2개인 문제, 문자도 2개인 문제로 그냥 축소시켜서 답을 쉽게 구하는 그런 문제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세팅을 할 때 시험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안심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첫째 항은 30이고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항만 주어지고 공차는 주어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차를 알아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SN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보통 주어지고 그리고 SN은 보통은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그러면 함수로 치면 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SN의 식만 알면은 분명히 얘는 n에 관한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최대값을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SN, 즉 이 2차식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SN을 구하려면은 A와 D만 알면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A 값은 30이라고 나와 있고 공차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차만 알면은 끝나는데 문제에서 아직 안 써먹은 유일한 힌트가 5번째 항까지의 합과 11번째 항까지의 합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만 이용하면 공차를 쉽게 구해서 공차 구하면 이 2개 이용해서 A와 D 값은 모두 구하고 SN식 구하고 최대값 구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빨간색 글씨에 해당하는 것만 해결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쉬워집니다. S5와 S11의 관계는 너무나 명확하죠. S11은 S5에다가 6번째 항, 7번째 항, 그리고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11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죠. 근데 지금 얘랑 같다라는 거는 6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의 합은 다 더해봐야 0이라는 겁니다. 이제 6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의 합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S6, A6, A7 이렇게 6개의 문자로 쓸 수 있는데 문자가 6개면 너무 많잖아요. 그치? 그냥 A와 D에 관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항은 A 플러스 5D 7번째 항은 A 플러스 6D 11번째 항은 A 플러스 10D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면 6A 플러스 이제 5부터 10까지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더해보면은 4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A 플러스 45D라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0이니까 6A 플러스 45D는 0이다 라는 간단한 관계식을 얻게 되지.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2A 플러스 15D는 0. 이 양하면은 마이너스 15D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A가 아까 문제에서 3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D의 값이 간단하게 4. 우리가 아까 D의 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공차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차 구하면 끝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공차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았으니까 잠깐만요. 공차가 4인가요?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4. 자,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았으니까 SN식 구하는 거는 이제 1도 아니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면은 2분의 n 괄호 열고 2a 플러스 n-1d 여기에 내가 구한 a 값, d 값을 모두 대입을 해주면
이거는 다 정리해서 약분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역할로 남기겠습니다. 마이너스 2n 곱하기 n-16이라는 간단한 2차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이때 n은 물론 자연수죠. 그죠? 자, 일단 2차 함수 그래프에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n만 x로 모두 바꾼 2x 곱하기 x-16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 2차 함수는 정말로 전개해가지고 표준형으로 고치면은 이거는 이 문제에서 너무 돌아서 문제를 푸는 거다. 산으로 가는 거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누가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문제를 푸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x축을 먼저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표시를 합니다. 0하고 16이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을 좀 하자. 자, 그러면 여기 이 최대값에서의 x값을 0과 16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죠. 꼭지점에서의 x값은 0과 16의 평균이니까 바로 8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x값이 자연수인 점들을 찍어보면은 이 점에서의 y값은, y값 높이는 S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S9와 S7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값이 똑같은 높이에 위치하겠죠. 자, 나머지 S6, S10 이런 것들은 굳이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바로 SN의 최대값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S8은 여기에 n 자리에다가 8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8 마이너스 16이니까 간단하게 16 곱하기 8이니까 128 되겠죠. 자, 등차 수열 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결코 어려울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등차 수열의 SN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 플러스 D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SN으로부터 AN을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거는 AN과 SN의 관계를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131쪽에서 배웠고,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면 AN을 구할 수가 있고, 다시 AN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첫째 항과 공차를 모두 다 구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첫째 항 따로 공차 따로 못 구한다면 적어도 이 통째 두 개 더한 값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항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풀이 단계 스케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그대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SN으로부터 AN을 구하는 법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은 일반항은 SN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n이 1일 때는 그냥 S1을 구하면 됩니다. 그게 A1입니다.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를 빼서 나온 식이 곧 an이다. 자,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 an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a1은 그냥 s1을 구하면 되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일반항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n-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n-1이 되겠죠. 자, 괄호를 풀고 전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면은 2n-5가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이 충분히 필요한 것이지 암산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계산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생략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an은 원래대로라면은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3,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n-5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나 지금은 공교롭게도 이 이제 얘를 기억이라고 얘를 니은이라고 할 때 지금 문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니은이라는 식이 다행히도 기억을 만족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도 이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니까 실제로 첫째 항과 똑같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이 식이 2 이상이 아니라 1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줄짜리로 an을 적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한 줄짜리로 간단하게 2n-5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은 n에다가 1, 아까 마이너스 3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했고요. 자, 공차는 어떻게?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바로 공차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2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지.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1 플러스 t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즉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교과서 문제는 교과서에 출판된 인쇄된 문제는 실수나 함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생님도 몰랐는데 교과서 응용 문제를 매년 교사하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풀이 영상을 찍고 올리면서 느낀 점이에요. 교과서 문제는 함정을 줄 수 있어도 일부러 함정이 드러나지 않게 숫자를 잘 조정해서 친절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출판사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숫자만 살짝 바꾸면 충분히 함정을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과서 저자가 그걸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a1 플러스 d의 값을 물어보라는 이런 워딩은 사실 흔하지 않죠. 여러분 보다시피 a1 플러스 d는 그냥 a2입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 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걸 갖다가 또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를 굳이 굉장히 이상한 워딩을 써가지고 a1 플러스 d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썼어요.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여기에 상수항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그냥 a2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딱 틀리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상수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a2랑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노리는 거는 여기 이제 이렇게 첫째 항은 이 방법대로 구하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구하는 거를 잘 알고 있니? 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문제인데 일부러 얘는 이제 5개념을 갖고 있어도 답이 맞게 나오거든요. 지금 상수항을 안 넣으면은 5개념을 갖고 있어도 우연히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답만 마이너스 1 내가 어떻게 풀었는데 답이 마이너스 1 나왔다. 그럼 본인이 맞다고 착각하기 쉽겠지.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실제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여기다 상수항을 살짝 장난쳐가지고 5개념을 갖고 있으면 틀리게끔 유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따라 좀 말이 좀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게 명확히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5개념 갖고 있으면 틀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교과서 저자가 너무 친절해서 5개념 갖고 있어도 답이 맞게 운 좋게 그렇게 나왔을 뿐. 그래서 131쪽의 수업 시간의 내용 설명한 것을 잘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좀 말이 능숙하게 오늘 매끄럽게 안 나와서 좀 미안합니다.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 수열. 뭐 늘 이야기하지만 등비라는 글자 나오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땡큐. 그냥 일반항만 구하면 다 풀리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감을 잡아야 되고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친절하게도 식이 2개 있는 것으로 보아 이 2개의 식을 열림만 하면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해서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6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냥 일반항 구해서 n자리에 6만 대입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말은 왜 나와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느끼겠지만 꼭 보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비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이제 예를 들어서 r 제곱은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공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할 때 아마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쓰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공비는 절대로 뭐는 될 수 없다. 마이너스는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아마 이게 나중에 조커처럼 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 글씨에 맞추어서 단순 연립, 단순 일반항 구하기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식을 A와 R에 대해서 적으면은 AR은 27이라는 식이 되고 2번식을 A와 R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AR의 6제곱은 3분의 1 곱하기 AR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AR의 4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때 AR의 4제곱은 절대로 0이 아니지. 0이 아닌 것도 스스로 체크해 주시고 왜 0이 아닌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양변에 AR의 4제곱으로 나눠주면 R의 제곱은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항이 양수이면은 공비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비는 플러스인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A의 값은 27 루트 3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A와 R의 값을 모두 구했으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항을 굳이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답으로 넘어갈게요. 6번째 항은 A의 R의 5제곱이지. A와 R을 내가 구한 것들을 모두 대입을 해주면 27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의 5제곱입니다. 이거는 뭐 루트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을 테니까 계산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루트 3을 5번 곱하면 9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은 3이 됩니다. 그죠?